자, 8월령부터 하면 되죠. 네. 자, 원령체가는 분명히 연기작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농가 원령가가 나올 거예요. 원령체가는 달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전체를 놓고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달의 특징적인 것만 캐치하세요. 그게 효율적이에요. 전체적인 것만 다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두 가지만 잡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세시풍속이 뭐가 있으면 잡으면 되고 없으면 안 잡아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자하고냐 님이냐. 오케이? 이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화자와 이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 캐치해서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쉽습니다. 전체적인 거 해석 다 모른다 하더라도 중요한 포인트적인 것만 월별로 내가 정리할 수만, 안 보고 정리할 수만 있다면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막 전체적인 걸 가지고 막 보려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품이긴 해요, 이게. 알았죠? 농가 관련과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 그냥 개인대 내가 님하고 지금 떨어져 있는 개인적인 상황이고요. 농가 관련과는 교시적인 게 있어. 교시적인 게 뭐라는 얘기야? 교훈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농가에서 월별로 해야 될 농촌 일이 있죠. 그거하고 세시풍속이 짬뽕이 돼 있어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동동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중요한 거가 뭐다? 이 정도만 짚을 줄 알면 지문은 나오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 하고 오늘 광장 최대한 광장 여러분들 수행평가라며요. 그죠? 아마 이 다음 시간에 원장님이 그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중요 포인트 이렇게 저희 서술용으로 쓰게끔 해주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만 다 외워도 광장은 웬만한 걸 다 쓸 수 있을 겁니다. 중요 포인트만 다 뽑아놨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최대한 강량까지 끝내볼게요. 최대한. 자, 봅시다. 8월. 자, 8월 보름. 이 시간은 항상 음력이에요. 음력.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양력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거의 양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달력으로는 한 9월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보름에 가배야, 가배. 그러니까 8월 15일이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에요. 그래서 추석이 양력으로 따지면 해마다 바뀌는 겁니다. 대체로 한 달 차이 나요. 한가위야. 한가위는 한가위 특징 우리 뭐해? 먹을 게 어때요? 추석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추수를 끝내고 나서 하는 잔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먹을 게 많다 적다? 풍요롭죠. 옛날에는 먹을 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뱃날은 되게 풍족스러운 날이야. 즐거운 날이야. 그죠? 근데 나에게는 즐거워 안 즐거워? 왜 안 즐거워? 님이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알콩달콩 막 이렇게 성품도 믿고 지랄을 해야 되는데 님이 없네? 그냥 음식은 잔뜩 만들어놨는데 처먹을 사람이 없네? 그래서 님을 놓고 나서 나는 화자는 그날이 가배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세시풍속 가을 나왔죠? 가배, 한가위, 추석 다 똑같은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응? 나는 지금 뭐가 좋아도 좋은 게 아니야. 좋은 날이 왜? 님이 없어. 그죠? 외로워. 됐죠? 이런 것들이 뭐야? 절기라고 그래. 절기. 해당 절기는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4월의 특징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뭐 어렵지는 않아요, 내용이. 자, 9월에도 우리가 뭐가 있냐면
9월 9일이야. 음력 9월 9일에 약이야, 약. 약을 처먹나 봐. 근데 그 약이 뭐야? 황화꽃이야. 그죠? 황화꽃을 약으로 먹는 거야. 황화라는 것은 누런 꽃이야. 무슨 꽃? 국화를 얘기하는 거야. 국화. 조선시대에 먹을 게 귀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꽃 중에 국화는 식용으로도 쓰이고 관상용으로도 쓰여요. 관상용은 이렇게 보면서 아름다워 이렇게 느끼는 거. 식용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화꽃을 약으로 처먹는 거예요. 세셔 가만 얘라 갈수록 아득하다. 여기서 세셔가 필이 안 오죠? 이런 것들을 외워두셔야 돼요. 세셔를 초가집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가만하여라는 조용하구나 라고도 해석을. 그러니까 세셔는 초가집으로 가만하에라는 조용하구나. 초가집이 조용하다. 즉 뭐가 없다? 시끄럽지 않다 이 얘기지. 그죠? 그래서 누런 꽃이 안은 어디 안에? 세셔 안에, 초가집 안에 가득하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역시 가득하면 좋은 거잖아. 근데 왜 안 좋아? 님이 없어. 전자가 다 님이 없기 때문에. 그죠? 갈수록 아득하다, 갈수록 조용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해석 좀 알아두세요. 해석. 10월에 중요한 거 나오죠. 10월에 아우 점이온 바랏. 자, 점이온 바랏은 여기 나와요. 점여놓은 고로쇠. 고로쇠는 나무 이름이야. 나무. 이 바랏은 나무인데요. 고로쇠 나무인데 고로쇠 왜 우리 거기서 나오는 물 좋다고 그래서 먹죠? 그죠? 달짝지근합니다. 점이었다라는 거는 이제 뭐 꺾여였다 뭐. 이 나무 가지가 꺾여 버리신 후, 자 나무 가지가 꺾였어. 긍정 부정. 부정. 꺾어서 뭐 했어? 버리신이 뭐야? 버렸다. 그러면 누구의 상황과 님의 상황과 같아? 나의 상황과? 그러면 얘는 그 누가 돼? 가져가 돼. 이해됐어요? 나 버림 받았어. 그치? 어때? 슬퍼요. 그죠? 여기 화자의 분신이 나오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6월에가 있나요? 6월에도 벼랑의 끝에 버린 빌 있죠? 버림받은 거예요. 자, 여기 호라, 각구나, 뭐뭐 했구나. 무슨 어조야? 영편 어조죠? 그죠? 자, 디귿으로 시작한 걸 뭘로 바꿔라? 지읒으로 바꿔 읽어라. 국외음마가 중세 때는 없었어요. 진실 한 분이 이어졌죠? 한 사람이 없다.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이것을 지닐 사람이 없다. 나를 그러니까 가질 사람이 없다. 내 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 본인의 신세 한탄, 그 다음에 뭐 외로움, 슬픔 이런 정서겠죠? 점일다라는 거는 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죠? 약초 같은 거는 이제 긴 거 같은 거 이게 이걸로 자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점일다라는 거. 여기 점이어는 이해됐어요? 됐죠? 10월에는 특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뭘로? 그러니까 화자하고 인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면 꼭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특히 잘 나와요. 됐어요. 11월의 봉당 자리에, 자 봉당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지만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
흙바닥을 얘기하는데 방과 방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지? 그 사이에 그 바닥, 땅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당자리에 한삼을 덮어두어, 덮어두었다는 얘기죠. 한삼이라는 거는 이제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천 같은 거, 천 같은 걸로 덮어두었어요. 왜? 11월이면 날씨 어때요? 추워요. 땅 얽지 말라고 이제 덮어두는 건데, 덮어놓고 거기에 누웠어요. 그죠? 슬라에 살아오며 슬픔을 거기서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슬픔을 가라앉히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고님 수쇼를 연셔. 고님과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다. 외로운 처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뭐가 얘기되는 거야? 여기 화자의 처지. 자, 이 부분도 내용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님과 헤어져서 뭐 좋은 날 이런 날 나 괴롭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좋은 거 있으면 누구 떠올라면 계속 님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괴로워. 그걸 누가 받겠어? 집에서 부모님이 보고 어떻겠어? 내 딸 자식이 애가 지금 죽을 것 같아. 그죠? 안 되겠어. 딸 뭐 해야 돼? 시집 보내야 되겠어. 오케이? 근데 옛날에는 자유연애가 돼야한데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에 있어. 딴 남자 만날 생각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너는? 많을수록 좋아요. 그죠 선생님? 여러분 때는 그래도 돼요. 그죠? 대학교 가서는 만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대놓고 우리 일이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지.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가서는요, 오는 남자마다 하고 마다 말고 떠나는 가는 사람 붙잡지 마세요. 들어와. 다양한 연애도 해보세요. 그래야 뭐가 남편감을 고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렇잖아. 남편 잘못 얻으면 서로가 피곤해. 그지?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는 군대 가기 전에 진지한 관계를 만들지 말어. 어차피 버림받아 니네들은. 너무 많이. 군대 가서요 여친이 사귀다 오는 여친이 공신 거꾸로 신으면요 미쳐요. 그게 좀 이게 애들이 의지가 약한 애들은 총 들고 나간단 말이야. 그럼 지 인생 끝나는 거야 걔. 깜빵 가요? 그 여자 깜빵이 아니고 깜빵만 가요. 총기 사고를 안 내면 다행인데 깜빵 가면은 그거 평생 남습니다. 전과자랑 똑같아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너무 깊게는 사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런 나무입니다. 12월에 분디남 요거 분디남이라는 건 나무 이름이야. 그냥 이거 나무 이름. 분디나무로 깎은 거야. 깎아서 뭘 만들었어? 아우 이거 뭐 감탄사니까 영탄부 셌다는 건 뭐 당연히 알 거야. 나사발 이적 단적. 자 젓가락 만든 거야. 알았죠? 소반. 이 소반은 큰 밥상 말고 있죠. 옛날에 이제 다과상이라고 해서 조그만 밥상 있죠. 그런 것에 소반을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에 젓가락이다. 자, 젓가락과 같구나 이런 얘기죠. 이 젓가락 역시
화자의 분신이에요. 필기 안 해요? 님 앞에 들어 올려놓으니. 자, 님 드시라고 자기가 젓가락이야. 저 님 거예요 하고 님 앞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손님이에요. 손이는 손님인데 이건 다른 남성을 얘기하는 거야. 다른 남성이 나는 님 거예요 하고 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 모든 걸 걸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젓가락을 갖다 문다는 얘기예요. 가져다가 문다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다른 곳으로. 뭐 이들이 자유연애니까 이 남자랑 내가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따로 생긴 게 아니라 조선시대잖아요. 고려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이 가져다 문다는 건 다른 사람과 지금 뭐하게 생긴 거야? 결혼하게 생긴 거라고 해석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결혼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젓가락을 화자가 입을 위해 준비한 건데 그냥 자기 자신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상치도 못한 손님이 가져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사랑이 이루어진다 못 이루어진다.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하고는 못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시간 끝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어디 보자. 우리 여기 요거 두 권은 아까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해놨던 거예요. 이거는 안 보고도 찾을 수 있어야 돼. 적어도 시험 공부를 했다 하면 내 머릿속에 뭐 어느 정도 지식이 쌓여 있어야 되겠지? 그죠? 중요한 것들은 머릿속에 킵을 해야 돼. 여기 정리되어 있어요. 화자하고 님 비교한 거는 6월, 10월, 12월은 내용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2월, 3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명절 및 절기를 정리해 놓은 달이에요. 뭐뭐 있는지. 옛날에는 이렇게도 잘 나왔어요. 보기에다가 음식을 넣어놔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된 년이 몇 년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특히 어디 단오 여기 수린날 단오날 하는 거는 남자들은 씨름하고 이날은 하루 종일 노는 거야. 남자들은 씨름하고 여자들은 창포에 머리 감고 그네 뛰기. 근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노는 장소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고을에서 이제 산에 뭐 개울가 물 내려오는 곳을 금줄로 칩니다. 금줄은 어떤 의미예요? 그 쳐놓으면 새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줄 쳐놓은 거 있죠? 그러면 그곳은 뭐야?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아에서 포졸들이 그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금남의 공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따로따로 놀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욕도 하고 머리도 감고 거기 이제 나무 이런 데다 그네 묶어서 그네도 띄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씨름을 하고요. 그럼 먹는 건 다른 날 뭐 먹죠? 음식은 몰라요? 찰밥 먹죠. 찰밥.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뭘로 나올 수 있다? 보기로 출제가 될 수 있다. 고려가 하는 조선시대 공중연휴에서 연예인들은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인데 표기가 언제 뭘로 돼 있니? 중세국어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고려면은 고려 때는 한글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왜 표기가 이렇게 돼 있지? 서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 유행가 한 거야. 궁중에도 음악을 다루는 부서가 있겠지. 얘네들이 만드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관리들이 나가가지고 시장에 같은 데 가서 유행가 같은 거를 이제 듣고 괜찮은 것들을 발췌를 해서 궁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한글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거를 이제 악보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 고려시대 가요는요 거의 다가 궁중음악에 써있다면 악장가사, 악학개봉, 시험항, 상악곡 다 악보야 그냥. 거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통일신라가 더 먼 과거예요. 그죠? 거기 25작품이 지금 현재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고려가요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더 많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폐간문학이 아니라 유교적인 내용 자체가 대부분 뭐냐면 남녀의 사랑과 이별 이야기야. 그럼 유교의 사상은 뭐죠? 유교죠. 그죠? 유교적 사상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남녀의 사랑 이야기는 어떤 거야? 양반들이랑 왕이 들었을 때는 저질인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폐간문학이라고 그래. 저질문학. 야, 태워버려.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이런 것들이 자료들이 소실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죠. 그게 만약에 불타서 안 없어졌다면 열나 많은 작품을 공부해야 돼 우리는. 그죠? 상 줘야 돼? 그래서 이런 거 보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가요는 구전대다가 궁중으로 들어가면서 훈민창조로 기록되어 선생님들 여기다 써놔. 기록문학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런데 이 전에 고려 전이 신라잖아요. 신라 때는 향가는 구전됐단 말 쓰면 안 됩니다. 제망매가 그죠? 기록된 거 아니에요. 기록된 게 아니라 구전된 게 아니에요. 구전됐단 말 쓰면 틀린 거예요. 향가는 기록문에 처음부터 애초에 기록이 돼서 전해졌네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고려 가요에서는 내용은 이별인데 이별이라고 해놓고 후렴구에다가 나라가 평화롭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이런 거는 왕 앞에서 불러야 되는데 조선시대에 잘못 부르면 모가지야. 그러니까 왕 듣기 좋게 뭐 해야 돼? 아부성 발언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첨삭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령체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보면 총 12개의 작품에다가 앞에 서사라는 거는 대부분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동에서도 서사 부분이 내용과 관련이 없죠.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왕 앞에서 부르기 전에 미리 뭐예요? 송축 축하드립니다. 왕 대단하세요. 이렇게 아부성 발언을 깔아놓는 겁니다. 서사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체 내용과 흐름이 없는 것은 바로 그 증거다. 어디에서 썼다? 궁중음악으로 편입됐다고 그래. 편입되는 과정에서 첨삭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시리 배웠어요? 네. 자, 가시리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이별의 정안을 갖는 고려 가요예요. 여기서도 지금 서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 부분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태평성대. 이것도 이별이에요.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이거는 해석하지 않아요. 영구라고 그래서 나를 목적어 생략됐죠? 버리고 가시렵니까? 날로는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십니까? 잡아두고 싶지만은 잡으면 떠나는 님을 여자가 잡으면 그 여자 뭐야? 뭐냐고요? 음란한 여자야. 전통적인 여인상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잡아두고 싶지만은 님이 서운할까봐 님이 이제 뭐 서운하다라고 여기서는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뭐 짜증내거나 뭐 이럴까봐 님이 화를 낼까봐 뭐 이런 의도겠죠. 서운하면 아니 올쉐라 여기 리은쉐라는 기억해 두세요.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리은쉐라는 두렵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리을쉐라는 알아두세요.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려워. 다시 돌아오지 않으실까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가슴속에 하늘을 쌓아놓고 살겠어요. 그죠? 그래서 서론님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작가가 하자가 서러운 거다 이런 주체가 하자일 경우, 떠나가는 님이 하자일 경우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자, 우리들이 사랑을 했는데 떠나는 내가 서운하고 내가 슬퍼요? 그럼 나는 떠나가는 남자가 서럽다라고 얘기를 하면 떠나고 싶은 거야 안 싶은 거야? 그럼 둘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거야. 근데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석하면. 그런데 여자가 슬픈 거는, 서러운 거는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상황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주체가 나하고 임이 돼요. 보냄난이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가시는 듯 돌아오자. 가자마자 돌아오세요. 소망하고 있습니다. 소망. 원망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자가 남자를 원망하는 것, 남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원망하는 거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뭐 올바른 연상이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가 하는 일에 무조건 뭐 해야 돼? 복종해야 돼. 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의미가 그랬어요. 생겨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걸 감정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가슴속에 한이 남는 거예요. 쌤, 근데 저거 샤론님 저거 해석 있잖아요. 해석에 따라 뭐 화자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요. 하자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가 버림받는 상황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는 상황이냐 이렇게 바뀌어요. 하자는 여자가 맞아요. 특징, 임에 대한 연모하고 연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런 것도 중요 단어만 딱딱 알아주세요. 형식, 분연체, 후령구. 이것도 어디서 불려졌다? 궁중에서 불려졌다는 걸 알 수 있는 말. 대평성대. 그죠? 이거 한자 해석하면 성스럽고 나라가 평안하다는 얘기야. 내용하고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동의 서사와 같은 거예요. 문학적 가치 보래요. 남녀의 사랑 이야기, 그다음 평민들의 감정을 알 수 있다는 거, 우리말 표현과 경쾌한 리듬. 이 위증주의가는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 악기 소리거든요. 음성 상징으로 하면 돼. 음상.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3년과 4년은 해석 좀 깊이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동동하고 공통점 차이점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동동은 형식상으로 월별로 돼 있죠? 얘는 월별로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동동. 자, 임에 대한 송축과 연모가 나타나 있고 뭐 원령차가라고도 하고요. 민요적이고요. 성식적이고 영가적. 영가라는 말은 사랑하는 연인의 이야기라는 연인의 이야기. 셋이 풍속이 있고요. 남녀의 이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만 공부를 해놔도 돼요. 중심 소재. 그죠? 너무 월별로 그냥 딱딱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해놔도 돼요.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세요. 얘는 지금 내용하고 전혀 달라요. 서사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궁중음악에서 불려졌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편입되는 과정에서 첨가됐다는 얘기죠. 원형체가에 대한 개념 나와 있고요. 여기 뭐 계속 반복되잖아요. 계속. 그죠? 그러니까 공부할 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도 나온다? 뭐 의인은 뭐 평민들의 고려가요가 평민들이 작자층이에요. 그죠?
농가 원령과 이게 이제 또 비교 대상으로 잘 나옵니다. 이거는 뭐가 있다? 한 해 농사일과 세시풍속이 있어요. 남녀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농촌에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건 농부의 집이겠죠. 월별로 해야 될 거. 그래서 이거는 교시적 기능, 즉 교훈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농사를 지양했죠, 그죠? 그러니까 야 월별로 무슨 농사는 때 맞춰서 해야 돼. 게으름 피우지 마. 이렇게 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차이점입니다. 내용 자체가 조금 달라요. 세시풍속이 있는데 뭐가? 이거는 같은데 이게 다르다고. 에이, 진짜. 여기 남녀 이별 이야기가 없다고. 세시풍속 나와 있는 건 공통점이라고요. 아셨죠? 됐어요? 이거는 고려 가요가 아니라 여기 나왔지만 가사입니다. 가사. 장르가 달라요. 알았죠? 후렴구 없죠? 연구분 없죠? 그래서 근데 이제 월별로 됐다라는 것 때문에 같이 비교 대상으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써줄게. 여기서 요거는 차이점이잖아요. 지금 동동하고 동동에는 요거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교훈적 성격이 달라요. 교훈적 성격. 월별 해야 될 거 이거를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권장.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훈적이고 계몽이라는 거는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꾼들이 농사를 잘 몰라. 그러니까 야 나라에서 그냥 정해놓은 거야. 1월에는 뭐하고 2월에는 뭐하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게으르게 살지 마. 게으르면 안 돼. 그래서 계몽적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차이예요. 차이. 그 다음에 형식적 이거는 이제 형식상의 요거는 형식상.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디테일하게 공부하기보다는 크게 묶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이거 요 부분이 이제 교훈이 있는 거예요. 교훈적인 거. 농사를 권장하는 말이에요. 됐죠? 자, 광정차전체 몇 페이지로. 학습 활동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데 학습 활동은 우리가 아까 한 거 다 반복이 돼 있을 거예요. 몇 페이지죠? 광장. 앞에 목차를 보세요. 400. 그럼 한참 뒤로 가야 돼요. 424페이지. 여기서 시험 문제 출제 요소는 소설이니까 당연히 시점 알아둬야 되고 이론과 관련된 건 시점은 무조건 소설 나오면 공부해 주셔야 돼요. 서사적 특징이 되니까 이론에서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뭘 알아둬야 되냐면 여기 이 소재의 상징성 꼭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수행평가에도 이 상징성은 꼭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광정의 반대적인 게 요거와 반대적인 게 밀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거 이데올로기적 소설이에요.
이데올릭이라는 건 사상입니다. 사상. 그러니까 남측과 북측이 있죠. 그죠? 남측은 어떤 사상이에요? 민주주의죠. 북측은 공산주의예요. 그죠? 이 이념에 이걸 사상 또는 풀어서 얘기하면 이념이라는 건데 이거의 대립적인 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측과 북측의 문제점. 자, 남북의 이념적인 대립적인 상황 이거를 이데올릭이라고 그래요. 60년대 소설 시대 나왔죠. 내적 갈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인칭이에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이거 뒤에 아마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자, 내용 중요한 거는 내용 가면서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항상 좀 공부를 하실 때는 내가 집중해서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것과 그냥 내가 눈으로 익혀둬야 될 것과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해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놓치지 마시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적어도 내신은 범위가 정해진 거잖아요. 그런 노력을 안 한다면 굳이 학원에 앉아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국어가 안 되는 게 이 작품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범위가 요게 범위라면 이 공부를 해야 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혼자 공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누가 공부를 해줘? 돈 낭비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선생님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 학원에 가서 꾸벅꾸벅 졸면서 뭘 들었는지도 모르고 3시간을 그렇게 앉아서 왔다. 나는 안 보내라고. 뭐하는 짓이야? 집에서 자지. 그치? 돈 낭비, 시간 낭비. 그럼 공부하지 말아야 돼. 시험 대비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학생이 자기가 준비를 안 한다. 뭐하러 공부하니? 그냥 놀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업의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선생님 졸린 건 이해한다고 그랬어. 그지? 졸리는 게 사실 맞는 거야. 어떻게 보면 피곤하죠, 여러분들. 안 피곤한 게 이상한 거 아니냐? 그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앉아서 졸고 있다? 이기려고 해야지. 꼬집든가 자기가 아니면 일어나서 서서 듣든가 나가서 세수를 하든가 어떤 방법을 아이스크림 통 괜히 갖다 놨겠니? 먹을 때는 안 졸더라고요. 그죠? 참 신기해요. 먹을 때는 안 졸더라고요. 다 먹었으니까 졸아야 돼요? 이 소설이요 이념 사상이라서 이념을 나타내는 거라서 조금 어려워요. 잘 보세요. 중요한 것들은 다 짚어줄게요. 평범한 대학생 명준 주인공. 얘가 나중에는 정신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환각 상태와 환청을 듣게 되면서 대위에서 결국에는 자살을 하게 돼요. 근데 자살을 한다는 얘기가 직접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월북한 아버지. 자, 월북이는 월남과 월북을 헷갈리면 안 돼. 월북은 남쪽에서 살다가 북쪽으로 넘어간 걸 월북이라고 하고, 월남은 거꾸로 북한 애들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게 월남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민주주의에 살다가 어디로 넘어간 거야? 공산주의로 넘어간 거야. 그러면 60년대에는요, 반공 사상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야. 독재 정권이야. 그러면 독재를 유지를 하려면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뭘 만들어야 돼? 우리 공통의 적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적이 누가 돼버려? 북한 애들이 되는 거야. 실제로 우리 어렸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 애들은 빨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어? 국민학교 때 북한 애들은 다 빨갛게 생긴 줄 알았어요. 진짜로. 왜냐면요, 만화 영화도요, 반공 만화라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또리 장군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 반공 영화예요. 거기 나오는 애들이 늑대가 적으로 나오는데 늑대가 다 저기 인민복, 북한의 군복을 입고 나와요. 거기 또리 장군이 다 물리치는 거야. 그죠? 근데 걔네들 다 빨갛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 대통령인 자가 얘가 적이 되면 안 되잖아, 박정희가. 그지? 근데 나는 뭐야? 대통령으로서 니들을 보호해 주는 거야. 니들은 누구로부터? 북한의 빨갱이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나 믿어야 돼. 통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60년대에는 근데 이게 이제 뭐가 안보가 심각하니까 서로가 간첩을 많이 보내.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 교육 받을 때도 간첩 신고는 112. 학교에서 그걸 교육을 해요. 삐라 주스면 어떻게 돼야 돼? 가끔 신고해야 돼. 신고하면 어떻게 돼? 공채한 건 줘. 그때 당시에 뭐 공채 필기도 하고 굉장히 그거 막 뿌듯하죠. 그래서 산에 삐라 주스로 다니는 거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버지가 넘어가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입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집안 전체가 감시의 대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불려가서 조사도 받고요. 남아있는 가족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시간 감시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소리소문 없이 잡아다가 그때 당시에는 안기부라고 그래요. 지금은 국정원이라고 하는데 안기부에 안가가 있어. 우리는 저기를 말하면은 뭐 영국으로 얘기하면 007이야. 그죠? 스파이 적자. 그 얘가 뭐가 좀 불온 서적을 가지고 있어? 그런 소문이 들려? 그러면 남들 없는 사이에 순식간에 얘 납치돼요. 그래서 머리에 그러니까 두건 같은 거 안 보이게 쓰이고 그 비밀 장소로 안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지하실에서 고문합니다. 그래서 단 죽도록 죽이지는 않아요. 거의 병신을 만들어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내보내요. 그런 게 대학생 사이에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월남을 해버렸단 말이야. 이 집 난리 난 거지. 그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굉장히 큰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지금 월남했으니까 없잖아요, 나만에. 누가 이제 감시 대상이 되는 거야? 얘가 감시 대상이 되는 거야. 아버지 때문에. 치안 당국 나라에서 개입이 돼버려요. 경찰서나 이런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애가 잡혀가서 없어졌어? 알아볼 데가 없는 거예요. 경찰도 몰라. 안기부가 잡아가면. 그러다 일주일 만에 사람이 막 피투성이가 돼서 나타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예요. 남한에서도 그런 게
많이 벌어졌어요. 실제 그런 시인들이 많아요. 천산병 시인도 귀천쓴 그 사람인데 그 사람도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했던 사람인데 이제 뭐 나라가 막 들썩여. 그러니까 누구 하나 잡아줘야 돼. 그래서 이제 증거 조작하고 그 사람 집에 하숙집에 쳐들어가서 불온서적, 나라에서 그만 사상을 다룬 서적,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이런 책을 하나 띡 던져놓고 너 이런 책 가지고 있네? 너 잡아가 쳐가 데리고 가는 거야. 데리고 가서 이제 고문하는 거예요. 너 북에서 왔지? 너 간첩이지? 말 안 해? 두들겨 패고 고문하고 그래 죽지 않을 정도 되면 또 내보내고. 그래서 천상병은 2번인가 3번을 끌려갔어요. 소리 소문 없이. 그래서 불구가 됐어 나오고 결국.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적인 활동을 아예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요즘.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영화 그거 좀 됐는데 변호인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거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당시 60년대 70년대 독재 정권의 어떤 권력의 횡포 그거 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대학생 입장에서 보면 가족 입장에서도 권력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당하죠. 권력 없는 우리 서민 같은 사람들이 당하는 거죠. 남녀 구분 안 합니다. 무서운 시대요. 고초를 여긴다. 고초를 여긴다. 계속 이제 신문 당하고 조사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남한 사회에 이제 그러니까 어때요? 남한 사회에서의 환멸을 느끼겠죠. 야 이런 남한 사회 나 빼먹고 돈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거고 아버지가 되게 원망스럽겠죠. 환멸을 느껴요. 그래서 애인이 윤회를 남긴 채 얘도 뭐 합니까? 아빠가 뭔가 있어서 갔을 거야. 그래서 월북을 한다. 그래서 얘 그래도 대학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도 월북했고 아들도 아버지가 이제 조금 직책이 있는 데로 올라가요. 공산주의는 신분 계급이 있어요. 북한은. 그래서 조금 미친 당의 좀 중요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얘가 넘어온 걸 알고 취직을 시켜줘요. 현실 속의 이념이 왜곡돼요. 자, 공산주의 이론 자체는 되게 판타스틱한 거예요. 이상적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근데 그게 현실 불가능한 겁니다. 말 그대로 이론적인 것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웠던 알았던 어떤 지식과 현실하고 너무 이게 상반되는 거죠. 이걸 괴리감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또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왜곡돼요. 개인의 개성과 자유가 허용되지 않아. 이게 뭐야? 획일적인 북한 현실에 실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방황하다 이런 상황에서 명주는 북에서 만나 은혜. 그죠? 얘가 나중에 환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얘가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데 전쟁이 터져 죽게 되는데 애 속에 배가 임신한 상태인 걸 알아요. 명준이가. 그래서 그 뱃속의 아이와 그 은혜의 모습이 갈매기로 환영처럼 보이는 겁니다. 큰 갈매기, 작은 갈매기. 그래서 그거에서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가장 편한 상태, 죽음을 선택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만 은혜가 유학을 떠나게 되면서 이마저도 좌절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별을 합니다. 이게 1차 이별이에요. 6.25 전쟁 시대 배경이죠. 일어나 이민장교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명주는 간호장교와 참전한 은혜를 만나게 여기서 재회를 하는 거죠. 이때 임신을 하게 돼요. 다시 만났으니까 얼마나 또 애틋하겠어요. 그러나 은혜는 명준이 아이를 가진 채 죽어요. 전쟁 속에서. 명준은 포로가 돼요. 포로 소환 심사를 받는다.
소관심사는 이제 본인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남측이냐 부측이냐 아니면 제3국이냐. 명주는 제3국을 통합니다. 왜? 여기서도 환멸을 느꼈고 이 사회도 살아봤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야. 자유가 구속이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바로 들어볼게요. 방안에 생긴 지금 이게 뭐냐면 상황을 보면 자 포로 수용소가 이렇게 있으면 집 아닌 집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붕이 있고 겉에서 보면 이런 지붕이 있고 그죠?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이런 안에 테이블 하나 있고 여기 사람들 이렇게 앉아 있고 포로 수용소가 문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문이 양쪽에 뚫려서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갈지 결정을 한 다음에 이게 뭐 남측 북측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달아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 남측으로 통해서 어디로 갈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 나온 거는 여기 북측을 먼저 통과를 합니다. 요 남측은요. 남측 이야기는 명준의 이 남측 이야기는 상상이에요. 알았죠? 실제 가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를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 서서 이걸 바라보면서 아 저기 들어가면 쟤네들 이런 말 할 거고 나는 이렇게 할 거고 내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예요. 실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게 내용일치 문제로 오답으로 잘 나옵니다. 남측은 실제 가지 않았어요. 알았죠? 거기까지 이해하시고 내용 봅시다. 자, 방안의 생김새가 통로보다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있어요. 설득자들이 이제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남측 대표자, 북측 대표자가 되는 거야. 포로는 왼편으로 들어와서 다른 편으로 빠지니까 문이 두 개인 거야. 왼쪽으로 들어와서 반대쪽으로 뒤에 있는 포로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뒤에 있는데 들어온 대로 나가면 뒤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머물어 봐요.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 면접할 때도 똑같아요. 면접 이제 있는 애들은 나가는 출입문이 따로 있어요. 그 뒷사람하고 못 만나게 한단 말이에요. 네 사람이 공산군 장교와 국민복을 입은 중공대표 한 사람 합쳐서 5사람들이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어떻게 해야 돼? 꼬셔야 되잖아. 부드럽게 웃으죠. 부드럽게 웃으면 돼. 동무 앉으시라요. 앉으시오. 명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동무는 어느 쪽 나라를 선택하겠어? 중립국. 중립국은 뭐 통상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 남측도 아닌 북측도 아닌 제3의 나라를 선택을 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남측 북측 명주는 다 경험을 해봤죠? 근데 둘 다 뭐야? 갈 곳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온몸을 테이블 위로 파싹. 자, 테이블 있어. 이제 얘 앉아 있잖아. 자, 가까이 간 거야. 그죠? 쫙 앉으면서 친밀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한다.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울되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중립국. 얘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뭐 바꿀 생각이 없다. 자기 소신대로 행동하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오.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예요? 중립국. 단호한 의지. 알았죠? 뭐래? 그거 지금 여기 있나? 밖에 있잖아요. 들고 올 수 있겠어요? 자, 됐어. 그 다음 넘어갑시다.
여기 이제 이거 나오는데요. 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자, 요거 별표 쳐놔야죠. 중립국을 왜 가려고 하는지 요거 별표 쳐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우리 앞줄거리에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말하기, 이게 설득 방식이라고 하는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말하기 방식으로 나와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알아두셔야 돼요. 별표 쳐놔야 돼요. 이 말하기 방식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왔는다. 깡모.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찬전 용사들을 위해 연금 법령을 냈어. 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달콤한 말로 지금 뭐 하는 거야? 유혹하는 거지? 카몬 이설이라고 해요. 사자성어로는. 동문은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질 것이요. 인문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요.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고향으로 천목도 동무의 개선을 당길 거예요. 종립국. 그들의 머리를 모으고 소근소근 상의를 한다. 이 새끼 지금 안 바꿀 것 같거든. 그지? 처음 말하다가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득하는 거예요. 이 말하기 방식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동물 신정도 알겠어.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 간에 간소한 게임 시에 욕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어. 그런 점전을 하지 마시오.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 일체 보복 행위는 없을 것이요. 이것도 말하기 방식이죠. 보복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중립국 중공 대표가 날카롭게 뭐라 외쳤다. 설득하던 장정은 증오심에 찬 눈초리로 명절을 노는. 자, 이제 갈 의사가 없다는 걸 명확히 하니까 태도가 바뀐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좋아. 눈길을 방금 도어를 열고 들어오는 다음 포로의 얘는 포기. 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끝난 거야. 북측에서는. 그 다음 보세요.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의 간단하나 한마디만 대꾸하면서 지금 자 여기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지내 있는 광역을 뭐하고 있다? 그려보고 있다고 그랬어. 그지? 그러면 다른 천막이라는 거는 어느 측? 남측을 얘기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모의고사에서 내용일치 문제에서 오답으로 나왔어요. 상상하는 겁니다. 자네는 어디 출신인가? 서울이군.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면서 이거 다 상상이에요. 실제 관계 아닙니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중립국이라 국이라 하지만 막연한 얘기요. 제 나라보다 더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본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한다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압니다. 대한민국의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습. 일단 나라의 어떤 문제점을 제시를 먼저 하고 있죠. 이해해주는 척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거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습, 무슨 뭐 이런 거, 정치적인 혼란 이런 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맞도요.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 자, 강조하는 거 첫 번째죠. 설득.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중립국.
네가 중립국에. 알았지? 네. 어. 네. 자, 중립국의 상징적 의미 외우세요. 수익평가 보려면 외우세요. 나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북측의 설득 방법 앞에서 얘기했던 거 남측의 설득 방법도 역시 말하기 방법으로 잘 나옵니다. 이거는 실제 있었던 거예요. 거제도에 있어요. 6.25 그 저기 프로수용소. 어허허,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양 만리 이국 땅에 가겠다고 나서니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청구되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토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그다음 당신은 고등학교 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맞추라고 타이밍을.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기 싫습니까? 대사를 못 쳐. 조국에 호소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식인으로서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두 번째 논리.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죠. 유추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종기가 뭔지 봐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부분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전체를 포기하려고 하니 이 얘기야. 알겠어? 그럼 여기서 제목과 종기의 의미 여기 정리되어 있죠? 이것도 출제 요소입니다. 중요 표시해 주시고요. 자, 여기 사자성어 마이동풍 의독경 여풍과 이. 자, 지금 명준이는 이 설득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해, 안 해? 안 해. 그죠? 우리 왜 그런 느낌 있잖아. 나는 막 얘기하고 있는데 벽이다 대고 얘기하는 느낌. 그럴 때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아셨죠?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는 할 일이 태생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의 재건하는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당신이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준이 무게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천장을 바라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을 외도 나직히 말할 것이다.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자, 여기 보면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돼 있잖아. 그지? 추측이죠? 이게 상상의 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올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긋하게 웃겠지. 포기하라는 얘기죠.
나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사도 재채기 쳐본 사람들 어떻게 해? 뭔가 어때? 좀 답답한 느낌이 들겠죠. 그죠? 재채기가 나올랑말랑해. 답답하죠. 그죠? 몸을 뒤로 벌떡 적디면서 마음껏 웃음. 요 웃음 시험은 이제 굉장히 여기는 복잡한 감정이 있는 겁니다. 허탈, 비애, 절망. 이거 웃겨서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노래해봐. 네. 그런 노래 있잖아. 네. 무슨 노래냐? 몰라요. 눈물을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캑캑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멈추지 않았다. 여기도 정리가 돼 있고 이게 여기도 나와요. 이 웃음의 음이 잘 나옵니다. 결말 펼쳐진 부채. 자 보자. 내가 또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냥 다 상상해서 니들이. 대체로 부채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죠. 이게 부채라고 치면 그죠? 왜 비웃니? 미술을 잘해서. 이쪽 앞부분은 굉장히 넓죠. 그죠? 여기는 이게 명준의 삶을 축소한 거예요. 자, 이 넓은 자리는 쉽게 말하면 긍정적이에요. 플러스적인 걸로 꿈 많았던 시절을 얘기하다. 꿈 많았던 시절. 요 부분이 뭐야? 요 부분이 사국자리예요. 사국자리. 뒤에 이제 사국자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이게 좁아지죠. 그죠? 간격이. 그러니까 삶에 대한 압박감, 고통, 시련 뭐 이런 거 안 좋은 거 갖다 붙이면 이해가 되십니까? 남과 북을 가서 전쟁까지 겪고 포로 수용장까지 거두면서 그런 인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부채는 명준이의 인생이에요. 여기 이 부채 음이 잘 나와요. 중요 소재예요. 부채 끝에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인생의 이명준이 걸어간다. 아까 넓은 부분 꿈 많았던 시절이에요. 그죠? 아주 행복했던, 자유로웠던, 억압을 모르고 있었던. 가을이다. 겨드랑이에 낀 신문을 꺼내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여자를 깔보지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과거죠. 책을 모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닌다. 정치는 경건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의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지 알고 있다. 아버지의 일은 월북을 얘기하는 거고. 다음에 부채 안쪽 좀 더 좁은 넓이. 지금 이 안쪽으로 내려올수록 아까 얘기했죠. 폭이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회 남측의 애인, 그죠? 말하고 있다. 윤회 날 믿어줘. 알몸으로 날 만져줘. 미친놈. 고기 썩은 냄새가 여기서 이제 이런 거는 좀 상징성으로 보셔야 돼요. 알몸으로 만져달라는 얘기는 진짜 그렇게 만져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 그러니까 날 믿어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뭔가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말고 이 말이에요. 알겠죠? 믿어줘네요. 믿어줘. 만져줘가 아니라. 알몸으로 믿어달라는 얘기는 그 사람 그 자체를 믿어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입견과 편견으로 바라보지 말란 얘기예요. 고기 썩은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자, 요거는 여기 미랑 할 때, 그죠? 배 미랑하려면 몰래 들어가는 걸 미랑이라고 하잖아요. 안 들키고 들어가는 거. 그러려면 굉장히 후진 곳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유토피아 이상세계죠. 본인이 생각한 완전한 삶을 꿈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꿈꾸고 있는데 지금 북한으로 위라는 배에서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으니까 이 유토피아는 어디가 되는 거야? 북측이 되는 거죠. 북측이. 그죠? 미라하는 거니까 어디서 어디로 가겠어. 남에서 북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지? 유토피아가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안에서 미랑하는 그 배 안에서 꿈꾸다가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거니까 자다가 꿈꿨는데 이제 그 나름대로 북으로 넘어가면 뭐가 있어? 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어요. 거기는 남과 다른 뭔가가 있을 거라는 환상이 있기 때문에 북으로 가는 거 아니니? 내가 만약 북의 생활이 진짜 어떤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안 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유토피아를 꿈꾼다라는 것은 잠들면서 실제 꿈인 것도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북한 사회를 에 대한 설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조선인 꼴 호주 색소 착에서 불타는 저녁노래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었다. 구겨진 팔바리 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른 심장을 안고 은혜가 나타나는 거니까 어느 측? 북측이죠. 북측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겨진 바바리 코트 속에 시래기가 뭐니? 니네들 그 된장국 끓여 먹을 때, 그죠? 배추나 뭐 이렇게 김치 담그고 남은 그 찌꺼기 있죠? 그걸 말려서 국 끓여 먹는 거죠? 그 배춧잎이나 뭐 그 무청 같은 거, 그걸 시래기라고 하죠. 그것처럼 바란 심장을 안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집. 은혜는 북한에서 만난 연인이잖아요.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린 저녁이 있어. 여기서도 지금 북한 생활에 만족을 하지 못한 거죠. 부정적인 거니까. 도어의 뒤통수를 부딪히며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그의 삶에 타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고들어 있어. 자, 근데 점점 지금 어떤 거야?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희망이 줄어들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앉고 뒹굴던 동굴이 부채꼴 위에 있어. 여기서는 이제 저기 전쟁 중에 제외했을 때 얘기하는 거죠. 제외했을 때. 자, 어떤 장면인지 보셔야 돼요.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으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려서 지금 나는 이거 지금 다른 작품의 구조를 인용한 거야 여기. 이거 원래 이렇게 따옴표 붙여놔야 돼. 어디선가 그는 지금 부채의 4분짜리 가장 위태로운 거야. 가장 끝이에요. 알았죠? 가장 위태로운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푸른 광장의 의미, 제목의 의미니까 자유롭게 나다니는 바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광장하고 푸른 광장하고는 다르다 얘들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냥 광장과 푸른 광장은 다른 거다. 알겠니? 여기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공간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에서 정말 벗어나고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 죽음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푸른 바다에 얘가 몸을 던지게 되는 것도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간다는 의미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제목에 그냥 광장과 푸른 광장은 다른 거예요. 의미가. 사복자리에 있다 삶의 광장은 자 삶의 광장 이거의 이제 제목의 의미죠. 좁아지다 못해 끝내는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막다른 상황, 절망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 사복자리는 가장 좁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있으면 거기 여러분들 거기 지금 그 옆에 정리하게 부채 남았죠. 가장 좁은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그 끄트머리라고 그랬지, 그죠? 거기 밑에 꽁다리가 아니라 가장 좁은 꽁다리 파른 위에 그 모아지는 지점 있죠? 거기가 사복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중립국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배를 탔다. 이게 지금 이제 인도인가로 가는 배, 중립국으로 가는 배. 사람은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이다. 다만 한 가지만 없다면 그는 두 마리 있어요. 자 이게 누구야? 써나 은혜와 뱃속의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은혜와 뱃속의 아이.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여자 은혜를 얘기하는 거고요.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걷어든 걸 다른 팔로 무덤을 깨트리고 하늘 높이 치솟은 여자를. 역시 하늘 치솟은 여자는 갈매기를 얘기하는 건데 원관념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만 그들의 사랑. 그는 명준이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배 안에서 지금 갈매기 이 중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배 안에서 자꾸 한각과 한청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 이제 선반에 어디 그 뭐라 그래 선착장이 아니라 거기 넓은 데 나가서 이렇게 봤는데 갈매기 두 마리 계속 따라오는 거야. 그거를 하나는 큰 갈매기고 하나는 작은 갈매기야. 큰 갈매기가 은혜라고 보이는 거고 작은 갈매기가 죽은 딸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이려고 배 안에 선장이 임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총을 들고 나가요. 그러니까 정신 이제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걸어서 마스트로 올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해서 미끄러지듯 내려온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 진정한 자유가 있는 광장. 역시 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주는 처음 알아본다. 무조건 사고까지. 자, 어디야? 그 딸의 지금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절벽에 서 있는 듯한 심정인 거예요. 뒷걸음질 친 그는 지금 핑그러 뒤로 돌아선다. 제정신이 뜬 눈에 비친 푸른 광장 별표 초세요. 이게 이상향이야. 명준이가 찾고자 했던 이상향. 자기야 무언가에 홀려있음을 깨닫는다. 그 넉넉한 백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하고 피하려고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 이건 이제 배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면 무엇에 쓰였던 게 틀림없다. 큰일 날 뻔했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으로 가라앉듯이 탁스 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무덤을 이군 못 잊을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서 부른다. 계속 환영이 보이는 거죠.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뭐 죽기를 결심을 한 거지. 옛날 어느 벌판에게 가꾼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벌판에서 지금처럼 떠올리는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 놓이는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었다. 평화를 찾았다는 거는 자기가 갈 곳을 결정을 했다는 거야. 자기 결심을 했다는 얘기예요.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죠? 요거 굉장히 상식적으로 잘 나옵니다. 자, 두 마리의 새는 아까 얘기했죠. 감시자는 그가 되는 거예요. 그가 명준이가 되는 거예요. 밤중 선장이 문이 들리는 소리 잠에서 일어나거나 모르는 얼른 손목에 찬 야광시계를 봤다. 마카오에 닫차면 아직 일렀다. 무슨 일이야? 석방자가 한 사람이 행방불명 됐습니다. 응? 지금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신고해 와서 인원을 파악해 봤습니다만 배 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선장을 계단을 내려가서 물었다. 누구야? 없어진다는 게 미탈리입니다. 명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서술자가 얘기하고 있지 않죠. 대화를 통해서 결말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튿날 탁으로 흐는 흰 페인트로 멀쩡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의인법이야. 한 사람의 손님을 잃어버린 채 한 사람 누구? 명준이 물체처럼 빼곡히 들어차는 남중국 바다에 홍기물처럼 미끄러져간다. 흰 바다새들 의식이 투영된 사형물 중요한 거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마스트에도 그 언저리 바다에도 아마 마카오에서 다른 데로 가버린 모양이다. 뭐를 암시하는 거야? 죽음을 암시하는 거야. 됐어요? 역시 요거 한계는 결국에는 그 현실적인 문제점을 자기가 현실 속에서 해결하지 못했죠. 그럼 죽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되면서 긍정적인 게 되면서도 현실 도피가 돼버리죠. 부정적인 두 가지 의미가 되는 명준이의 죽음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정한 자유의 바다는 진정한 자유가 되기도 하지만 죽음이니까 명준이의 현실 도피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지. 오케이? 그래서 그거 꼭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요. 요 광장은 대중의 밀실이면 밀실은 개인의 광장이야. 그럼 여기서 얘는 마이너스고요.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개인의 그 밀실은 개인의 사적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밀실은. 오케이?
이 광장은 뻥 뚫린 거죠. 개인의 자유가 없는 곳. 공산주의, 민주주의, 북남이야. 알았죠? 요거 시험 문제 요것도 잘 나와요. 반대적인 의미. 요거 별표 쳐놓으시고요. 여기 예시답안 있죠? 북한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목의 광장은 네가 뭐를 해도 다 보여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유가 보장이 안 된 거지. 밀실은 따로 된 은밀한 방을 밀실이라고 해. 여긴 개인의 자유는 있지만 구속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뭐 밀실은 사회적인 소통이 없다는 게 단점이죠. 요거 별표 쳐놓으세요. 요 예시답안. 알았죠? 오션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앞에서 지금 다 있던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푸른 광장과 뭐는 다르다? 그냥 광장은 다른 의미다. 아셨죠? 그 다음 숙제 적으세요. 숙제. 동동은 지난주 숙제 내주셨죠? 안 내주셨어요? 자, 오늘 6월 3일인가요? 4일인가요? 6월 4일 일요일 동동 광장 엉클 시간까지 자습서 플러스 버블티. 그래야 여러분들 이제 학원 프린트 나갑니다. 이게 빨리빨리 풀어야 돼. 뭐 하면 안 돼? 밀리면 안 돼요. 아셨죠? 아셨죠? 자, 다음 시간 준비하고 계세요.